일단은 저 네 문제 한번 볼게요. 더 있으면 하세요. 질문 더 있으면. 일단 33쪽 33쪽에 이제 지수 법칙에 대한 내용 204번이랑 208번 이렇게 있어요. 일단은 204번부터 볼게요. 204번에 8 세제곱 보이시죠? 문제 8의 세제곱 곱하기 2의 a제곱 나누기 16의 제곱을 했을 때 2의 15제곱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때 저 자연수 a 값이래. 그냥 냅다 지수 법칙을 저기서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지. 밑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밑을 먼저 똑같이 맞춰준 다음에 곱셈 나눗셈 연산에 따라서 지수를 더하고 빼고 그렇게 해서 이제 2의 15제곱 지수가 15가 나오면 되는 상황. 그러면 이제 8을 먼저 밑이 2인수로 나타내줘야 돼요. 8은 2의 몇 제곱인데? 그치? 2의 세제곱이야. 그럼 선생님이 한 번에 계산해도 되지. 2의 세제곱에 세제곱을 할 거니까 이거는 2의 6제곱이 될까? 9제곱이 될까? 9제곱이죠. 2의 세제곱의 세제곱이니까 곱해서 2의 9제곱 곱하기 2의 a제곱이 있고요. 나누기 그냥 바로 갑니다. 2로 갈게요. 이제 16은 2의 몇 제곱인데요? 2의 4제곱이야. 그럼 2의 4제곱을 또다시 제곱을 해야 되니까 2의 그치. 그래서 이제 2의 15제곱이 되면 되는 거야. 일단 밑이 같은 수를 곱할 때는 지수끼리 더한다고 했어. 이 두 지수는 더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밑이 2인 나눗셈이 있으니까 이 지수는 또 빼야 되는 상황이거든. 그럼 지수만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밑을 똑같이 2로 통일시켰기 때문에 지수만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9 더하기 a 빼기 8 이걸 계산했을 때 15가 나오면 돼. 이제 지수만 보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걸 만족하게 하는 a를 찾아주면 되겠지. a 찾아봅시다. 승훈아 a 얼마 나와? 14. 그치. a 값은 14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이제 이 자연수 a 값은 14다라고 해서 계산할 수 있어요. 넘어가요. 그 다음에 208번이요. 208번은 216의 세제곱인데 이게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x제곱의 세제곱이 되고 이게 또다시 2의 9제곱이고요. 3의 y제곱이 있어요. 이렇게 될 때 x랑 y 또 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일단 먼저 지금 216이 뭔가 불편해요 아직. 이 216을 뭐 한 상황이냐면 먼저 소인수분해에서 이 괄호 안에 나타낸 상황이야. 이 첫 번째 과정은 지금 뭐 한 거예요? 소인수분해에서 밑을 소인수 2와 3을 이용해서 지금 나타낸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216을 먼저 소인수분해를 해보는 거야. 216 소인수분해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216이 6의 세제곱이란 말이야? 돼요? 이게 6의 세제곱이에요. 그러면 6은 2 곱하기 3이니까 이게 6의 세제곱인데 6이 2 곱하기 3이니까 이것들을 지금 세제곱 시켜버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이렇게 나와요. 216을 소인수분하면. 따라서 x값은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이 x값은 3의 지수지 3이 돼야 돼. x값은 3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분배했어요. 이 괄호 밖에 있는 지수 3을 2의 세제곱에도 적용하고 3의 세제곱이었지? 여기도 이제 적용을 해서 저렇게 나온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2의 세제곱에다가 세제곱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의 x가 3이었어. 세제곱에다가 또 세제곱을 적용해주면 돼. 그러면 2의 9제곱이고 3의 9제곱이니까 준의 y 얼마 나오니? Y 9요.
y 9 나오죠. 그래서 이제 x값 3이고 y값은 9니까 이제 알아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이쪽이야. 39. 39 여기 보라색 부분이 조금 더 어려운 유형이어서 유형업이라고 돼 있죠. 249번 뭐지? 7. x는 1보다 크고요. 그래야만 하지 지수니까. 일단 249번에 이거를 실수해서 혹시 지수를 더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지수 더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밑을 곱하는 상황이면 지수끼리 덧셈이 가능한데 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할 수가 없어요. 그럼 쟤네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일일이 여기 있는 숫자, 심지어 서술형이 일일이 숫자를 대입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지수 법칙을 거꾸로 역으로 이용을 하는 거야. 이렇게 지수가 더해져 있었다는 거는 이전에 무슨 상황이었을 거냐면 밑이 7인 어떤 수의 곱셈으로 이루어졌을 거고 그때 이 지수끼리 더해서 이런 지수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러면 7의 x제곱과 7의 1제곱 생략할게요. 이는 7의 곱이어야 그래야 이제 x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나왔겠지. 그래서 얘를 거꾸로 이용하는 거야. 지수 법칙을 이용한 걸 이 전으로 돌려놓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거 7의 x제곱이 있고 이 친구도 지금 지수 법칙 적용 전으로 돌려놔야 돼. 근데 뺄셈은요. 곱셈이 아니라 나눗셈이었던 거 기억하시나? 나눗셈이었던 거. 그래서 나눗셈으로 써도 되고요. 나누기가 갑자기 들어가면 조금 불편해지는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은 어떻게 할 거냐면 분수꼴로 쓸게요. 이렇게 되면은 나눗셈인 거지. 7의 x제곱 나누기 7의 1제곱. 그래서 이제 지수 법칙을 적용했을 때 저런 형태가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플러스나 마이너스 이렇게 더하거나 빼져 있는 지수를 확인한다면 이걸 돌려놓는 걸 연습해줘야 돼요. 그럼 이렇게 돌려놨더니 이게 20의 제곱 마이너스 1이래요. 아직 뭔지 감이 안 와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다음부터 무슨 짓을 해야 되냐면 똑같이 곱해져 있는 애로 묶어야 돼. 예를 들어 분배 법칙 적용해보는 거 생각하는 거야. 일단 이런 수가 있어. a 곱하기 b, a 곱하기 c, a 곱하기 d라는 수가 있어요. 이 친구는 누구를 분배한 거냐면 a를 분배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곱해져 있는 수 a로 이렇게 묶어서 나타낼 수 있잖아. 그럼 이 방법대로 여기도 똑같이 곱해져 있는 애를 묶어서 나타내주는 거야. 누가 똑같이 곱해져 있냐? 7의 x제곱이 지금 똑같이 곱해져 있어요. 첫 번째에도 7의 x제곱이 있고 더하기 뒤에 여기 사이에도 7의 x제곱이 있고 세 번째에도 분자 보시면 7의 x제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7의 x제곱을 앞으로 먼저 묶어놓고 여기 a를 묶은 것처럼 이렇게 묶어놓고 나머지들을 같이 곱해져 있는 애들을 뒤에서 이제 괄호 안에 넣어서 계산해요. 그러면 7의 x제곱이 빠졌으니까 같이 곱해져 있는 7이 일단 올 테고 그 다음 7의 x제곱이 빠지면 이런 느낌이야. 여기가 만약에 그냥 a였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a를 빼버리면 여기는 뭐가 돼야 되냐면 0이 아니라 1이 돼야지 다시 분배했을 때 a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 자신으로 묶어버리면 다음에 나오는 같이 곱해져 있는 수는 1이라고 해야 다시 분배할 때 이 형태가 나온다는 거야. 그럼 여기도 7의 x제곱 앞으로 꺼냈어요. 여기는 분수야. 그래서 이제 7분의 1 이런 형태가 나온 거예요. 다시 7의 x제곱을 각각 분배 법칙 이용해서 곱했을 때 이 형태 되는 거 확인해. 이 형태 나오는 거 확인하세요. 그럼 이렇게 일단 나올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여기까지는 7의 x제곱으로 묶어서 만들었는데 이제 묶어서 만들어 놓고 뭘 해줄 거냐면 아직 20이라는 숫자가 와닿지 않잖아. 여기 괄호 안을 계산해 보는 거예요. 여기 괄호 안을 좀 계산합시다. 이제 괄호 안 계산할게요. 7 더하기 1 더하기 7분의 1이 일단 7분의 몇일지 한번 계산해 보시겠어요? 통분해서 계산해 보세요.
7분의 5 막 더러운 숫자로 나올 거야. 뭔가 20이랑 관련 없어 보이는 숫자로 나올 거예요. 통분하면. 뭐 나와요? 57 나오지. 뭔가 숫자 별로죠. 이게 20이 절대 안 나오지. 이거는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 20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밑이 20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누구를 건드려줘야 되냐면 이 친구를 건드려줘야 되거든. 얘를 계산해서 밑이 7인 애가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설정을 해줘야 돼. 자, 일단은 우리가 아직 덜 끝났어요. 7의 x제곱 곱하기 7분의 57이야. 여기서 분모 7 졸라 거슬려가지고 선생님은 여기 7을 하나씩 없앨 거거든요. 여기 7x에 있는 거에서 7 하나 제외해주고 분모의 7을 제외해주고 이렇게 7로 약분을 해줄게요. 그럼 7로 약분해주면 얘는 7이 원래 x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빠져가지고 7에 x-1개가 돼요. 7에 x-1개. 돼요? x개 있었는데 분모의 7이랑 하나씩 지웠어요. 여기 다시 지수법칙 적용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일단은 좀 참아보세요. 곱하기 57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2의 20제곱 마이너스 1 이 식기가 뭔가 7로 나타냈으면 좋겠어서 얘를 직접 계산할 겁니다. 얘들아 20의 제곱에다가 빼기 1을 해볼래? 어떤 수가 나오는지? 그쵸? 399가 나오지. 20의 제곱이 400이니까. 그럼 이제 399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399인데 뭔가 이런 형태로 나타내고 싶어요. 57 또는 뭐 7 이런 식의 곱으로 나타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399를 조금 더 나눠서 나타내 볼게요. 그럼 399 선생님이랑 여기 나눠볼게. 이거 혹시 7로 나눠질까? 나눠보자. 7로 나눌게요. 7, 5, 35고 7, 7에 49다. 돼요? 그러면 얘는 어떤 수냐면 이 399라는 아이는 7 곱하기 57이 된 수야. 어때? 399를 7 곱하기 57로 나타내니까 같아진다면 x가 뭐가 돼야지 눈에 한 번에 보이죠? 둘 다 똑같이 57, 57 있고 7, 7이 있어야 돼. 그러면 여기 x에 들어가는 수 서준아 뭘까? 그치. x에 2가 들어가야 7이 되니까. 그래서 똑같아지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249번은 뭔가 되게 어떻게 만져줘야 될지가 좀 어려웠을 법한 문제입니다. 특히나 밑이 하나는 좌변은 7이고 우변은 20이라서 그냥 20을 뭔가 건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249번은 한번 쭉 이제 어떻게 풀었나 한번 다시 한번 쭉 상기를 시켜보세요. 그러니까 너희 새해의 목표가 있어? 2026년에 너희의 목표? 목표가 있는 사람 없어요? 왜 목표가 없어? 지금 현실에 만족해? 만족해서 목표가 없나? 목표를 좀 하나라도 너무 많이 잡으면 오히려 욕심나면 안 되거든? 딱 하나만 잡아서 해보세요, 목표를. 그러면 뭐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권 책 읽기 이런 거라도 그런 거는 너무 어렵지 않잖아요. 한 달에 한 권 책 읽는 정도면 웹툰 이런 거 말고 그냥 책 읽기 이런 거라도 하면 좋겠어. 왜 이렇게 본인들의 지금 현실에 만족하나? 현재 너희의 상태에 만족하나? 어떻게 질문이 목표가 없을 수 있지? 좀 한 개만 잡아서 해보세요. 딱 하나만. 뭐 나는 운동을 꾸준히 하겠다. 일주일에 2번 운동하겠다. 이런 거라도. 욕심내지 않고 그냥 딱 되게 꾸준히 할 수 있는 목표라도. 넌 선생님 욕심이 엄청 많아서 지금 목표가 너무 많아가지고 목표를 지금 줄이고 있어요. 저번 주에 세워놓은
다 내년 목표가 너무 많았어가지고 올해 딱 되니까 갑자기 이게 안 될 것 같아서 많이 줄이고 있어요. 욕심이 많아서.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은 너무 욕심이 많아서 좀 약간 그 잠금화면에 주간 스케줄을 만들어 놓고 이러고 살고 있어요. 이게 지금 시작이 6시입니다. 하루의 시작이 6시가 공복 유산소로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루의 마무리는 자기 전 루틴이 있거든요. 선생님 나름의 자기 전 루틴이 있어요. 그 자기 전 루틴을 하면은 1시에 자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5시간 자기 불가능할 것 같은데 아마 여기서 목표 줄여야 될 겁니다. 너무 많아서. 공복 유산소 할 수 있을까? 눈 뜨고 헬스장 졸라 가기 싫을 것 같은데 추워가지고. 일단 252. 일단 내일부터 시작이에요. 내일 아침부터. 252번이요. 1의 자리 숫자를 구하라고 하는데 너희 29, 58제곱 언제 다 하고 앉아있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문제죠. 당연히. 지수법칙 이용해야겠지. 물론 너희 중에 주3 배우고 이래서 암산 진짜 빨리 하는 막 나름 계산 천재 같은 친구도 있어 가끔. 막 그런 친구들은 막 계산 진짜 잘하더라고. 그 영상 본 적 없죠? 중국 암산하는 거 영상. 중국 애들. 아, 본 적 없구나. 그 유튜브에 떠서 알고리즘 갑자기 떠서 봤는데 2명의 학생이 중국 암산대에 나왔는데 한 명은 어떻게 계산한 줄 알아? 걔네 다 봤어요? 그거니? 봤지? 막 이렇게 지휘자처럼 막 그러니까 중국인이 뭐 575 더하기 498 더하기 얼마 이런 식으로 더해줘요. 그래서 근데 이 수를 선생님보다 더 빨리 불러. 뭐 더하기 뭐 더하기 뭐 더하기 뭐 더하기 이렇게 부르는데 2명이 있는데 한 명은 그냥 조용히 이러고선 막 손가락으로 암산하는 거 이러고 한 명이 대박이지 세번은 막 이러면서 난리치면서 암산해요. 근데 진짜 빨라. 그거 다 둘 다 맞췄어. 그래서 막 세 자릿수 계속 더하는 그런 암산이거든요. 중국 그 사회자? 문제 내는 여자분이 엄청 빨리 불러. 세 자릿수를 계속 불러. 막 한 거의 10개 부른 것 같아, 세 자릿수. 그래서 계산하세요 하는데 1초 만에 계산해서 딱 이런다? 너무 신기했어. 나 이제 그거 뭐라 그랬지? 지휘자랑 뭐라 그랬는데 그 저기만 보고 유튜브 댓글 있었는데 지휘자랑 뭐였더라? 못 쓰고 오라고 했나? 한 명 이러는 애 보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암산으로 걔네는 왠지 이거 2에 58제곱 이거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 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이거 1의 자리 숫자를 구하래요. 우리 1의 자리 숫자는 규칙성을 띠고 있어요. 거듭 제곱을 할 때마다 1의 자리 숫자가 똑같은 패턴대로 반복해서 나온다는 뜻이야. 그러면 252번도 이제 먼저 몇을 거듭 제곱인지 먼저 나타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분모나 분자나 냈다 4개의 항 모두 밑이 2인수로 나타낼 수 있거든. 먼저 그렇게 나타내 보셔야 돼요. 밑을 2로 통일시켜보자. 중국 애기들 대단하다. 중국 애기들. 주산학원? 뭐 주산학원 배 다녔던 사람들은 암산 진짜 빠르거든. 요즘에는 유행하는 학원이 아니라서 주산학원 옛날에 유행해가지고. 요즘에 부모님들이 꼭 보내는 학원이 뭐가 있을까? 여자애들 발레 학원 꼭 보내나? 뭐를 꼭 보내실까 어릴 때? 남자애들은 태권도 보내주나요? 뭘 많이 갈까? 준혜야 너 뭘 하고 살았어? 축구만 했어? 네, 보통 축구만 했어요. 막 유나는 그럼 어디 다녀? 막 발레 학원 다녔어요? 아니요. 아 그래요? 수영 보내시나? 어디 보내시? 수영 보내셔? 일단 16이 유나 이게 몇 제곱이야? 2의 4제곱. 그렇지. 그러면 16의 세제곱은 2의 몇 제곱이 돼요? 12의 12. 그렇지. 서준아 8은 2의 몇 제곱이죠? 그러면 여기 8의 4제곱은 12제곱. 그 다음에 4. 승원 4. 2의 2제곱 그러면 2의 몇 제곱 돼요? 58제곱 58제곱. 옆에는 할 필요가 없겠네요. 2로 되어 있으니까 2의 58제곱으로. 일단 똑같은 수를 2번 더하는 거는 선생님이 뭐라 하냐면 이거 곱셈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곱하기 2로.
그치. 그러면 여기서 약간 느낌이 얘네 뭔가 이렇게 더하고, 그러니까 뭔가 해서 약분이 딱딱 될 것 같은데 한번 2의 13제곱이 두 번 더해지면 2의 12제곱이 두 번 더해지면 2의 13제곱이 되는 거 아시나요? 네. 왜 그럴까? 2의 12제곱 곱하기 2를 하면 되지. 똑같은 수를 두 번 더했으니까. 그래서 2의 13제곱이 되고요. 분자도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 지수가 하나 커지는 상황이 될 겁니다. 2의 59제곱이 될 거예요. 되나? 그러면 이제 이 13개가 있고 분모에 분자에 이 59개가 있으니까 이 지수는 나눗셈이니까 빼줘야 되지. 그러면 뺄게요. 2의 몇 제곱이 돼요? 46. 46제곱. 그럼 결론적으로 2의 46제곱의 1의 자리 숫자를 구해야 돼. 근데 2의 거듭 제곱들은 이제 이 1의 자리 숫자가 반복돼요. 뭐부터 반복되냐? 먼저 2의 1제곱 2, 2의 제곱은 4, 2의 세제곱은 8, 2의 4제곱은 16. 여기다 다시 2 곱하는 거니까 끝자리만 보세요. 여기다 2 곱하면 2의 5제곱인 거지. 그럼 끝자리만 봤을 때 6이 10이니까 끝에 2로 다시 끝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또다시 2가 돼요. 그 다음 또다시 4가 되고 또다시 8이 되고 또다시 16이 돼요. 1의 자리만 보면은 2, 4, 8, 6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2, 4, 8, 6이 반복되니까 어떻게 해주면 돼요? 46을 4개씩 반복되니까 4로 나눠서 그 다음에 이제 몫은 몇이고 나머지는 몇인지 체크를 해보면 돼요. 그러면 46을 4개의 세트가 반복되니까 4개의 숫자가 반복되니까 먼저 4로 나눕니다. 그러면은 저 2, 4, 8, 6이 총 몇 번 반복되냐면 12번 반복이 되고 나머지 얼마 남아요? 12번을 친 거 아니야? 11번 반복되고 나머지 얼마 남아요? 2 남지. 네. 그래서 몇 번째 있는 이 배열에서 두 번째 있는 이 4가 바로 이 2의 46제곱의 1의 자리 숫자가 된다는 거예요. 될까요? 네. 넘어갈게요. 이거 안 되네.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 우리가 반항식의 계산을 안 해가지고요. 반항식의 계산으로 가겠습니다. 뭔가 안 되는 것 같아. 배터리가 없나? 반항식의 곱셈 나눗셈 우리 그냥 간단하게 좀 정리할 거거든요. 그래서 개념 노트 좀 꺼내보세요. 자, 일단 처음에 단항식의 곱셈. 우리가 한 번쯤은 다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 단항식의 곱셈이 단항식 나눗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기억이 얼핏 나고 실제로 계산할 때 계산 정도는 가능할 겁니다. 근데 처음 배울 때 이거 어려워하더라고. 예비 중 1학년 애들 있는데 걔네들 지금 2학년 1학기 과정 같이 배우거든요. 근데 이거 배우는데 진짜 어려워요. 곱셈 나눗셈 엄청 틀려요. 처음에 배우면 어렵나 봐요? 일단 단항식의 곱셈을 할 때 이제 계산 방법은요. 개수는 개수끼리 곱셈을 하시고 문자는 같은 문자끼리 곱셈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주의사항이 뭐냐면 문자를 곱할 때는 지수 법칙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수 법칙을 먼저 배우는 거예요. 같은 문자를 곱할 때는 지수 법칙을 이용해요.
그러면 다항식의 곱셈은 사실 저게 거의 다여서 하나 그냥 확인차 한번 해보시고 나눗셈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아직 나눗셈 안 적었어요. 그 36쪽에 230번 해보시겠어요? 승훈이 여기 숙제인 줄 알았구나. 일단 230번에 일단 수부터 계산을 해주는 게 좀 좋은데 일단 수를 계산할 수가 있는 상황이지. 왜냐면 수에는 미지수가 아무것도 없고 지수도 또 다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할 거냐면 수를 먼저 뽑아서 계산을 해볼게요. 첫 번째 이 다항식에서의 수는 9고 두 번째 다항식에서의 수는 그냥 마이너스 2가 아닙니다.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을 적용해야 돼.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라서 마이너스 8이겠지? 이거 되죠? 곱하기 다음에 나오는 수는 마이너스 6분의 1에 제곱을 적용해야 돼. 그래서 이제 음수가 양수가 되겠지. 두 번 곱하니까. 그래서 6분의 1의 제곱이 되는 거야. 36분의 1이 되고요. 이걸 계산하는 것이 A라는 그래서 이제 이 A를 바로 계산할 수가 있는데 A를 계산하면 준우야 이거 어떻게 돼? A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그쵸? 약분을 여기가 72니까 약분을 쭉 해주면 2가 되고 마이너스 음수 한 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수를 먼저 계산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자를 차례차례 볼게요. x라는 문자가 있고 y라는 문자가 있으니까 x부터 봅시다. 그냥 x의 4제곱이 앞에 있어요. 지수 법칙 이용할 건데 그냥 다 써볼게. 그 다음 x의 몇 제곱이 있냐면
x의 세제곱이야. 적용해야 하니까. 그 다음은 x의 4제곱이에요. 쭉 곱하는 상황이니까 쉽죠? 지수를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x의 몇 제곱이 되냐면 4 더하기 3 더하기 7, 11이 되고 그래서 b는 11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뭘 찾아야 되냐면 우리는 이제 b, c를 찾아야 돼. y를 계산해야 돼. y 계산할 거예요. y의 제곱이고 요 다음 거 y의 몇 제곱이니? y의 5이야 6이야? 5야 6이야? 이 다음 거 6이죠? 그 다음에 곱하기 y의 4제곱. 선생님은 지금 하나하나 써가면서 했는데 너희가 계산할 때는 눈으로 보고 암산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선생님은 하나하나 과정을 쓰기 위해서 했지만 사실은 암산이 되는 정도의 어렵지 않은 연산이에요. 지수 법칙 이용해야 되니까 이 지수를 모두 더해줘요. 그래서 이제 이 y의 지수를 찾았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a 플러스 b, a랑 b를 더해서 c를 빼라고 하네. 그래서 계산을 해보세요. 승원아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3이라고 합니다. 반항식의 곱셈은 이것만 잘 지켜주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단항식의 나눗셈은 계산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사용해야 하는 게 아니라 둘 중에 너희가 더 마음에 드는 거, 더 계산하기 편리한 걸 활용해서 나눗셈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 첫 번째는 우리 나눗셈을 할 때 나눗셈을 분수꼴로 바꿀 수가 있었어. 그래서 나눗셈을 분수꼴로 바꿔서 계산해요. 분수꼴 이렇게 표현해 놓을게요. 그래서 예시를 하나 가지고 올게요. 예시 가져와야 되나? 그냥 합시다. 어렵지 않으니까 이거 그냥 그대로 갈게요. A 나누기 B 두 단항식을 나눌 때 분수꼴로 나타내려면 나누는 수, 뒤에 있는 수가 분모고 나누어지는 수, 앞에 있는 수가 분자가 되게 이렇게 나눠주면 이제 분수꼴로 나타내는 방법. 얘는 보통 언제 사용하냐면 첫 번째 방법은 보통 언제 사용하냐면요. 개수가 모두 정수일 때 사용하면 좋아요. 개수가 정수고 나눗셈이 가능할 때.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을게. 얘를 사용하기 편리한 거는 A의 개수가 B의 개수로 나눠 떨어질 때 이때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성아 지금 개념 테스트는 건데 너 뭐하고 가? 그래서 이제 A가 B로 나눠 떨어질 때 계산하기 편리해요.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예를 들자면 안 써도 돼. 이런 거 할 때 편리하죠. 8x 4제곱 y에서 4x제곱 y를 나눌 때 이때는 그냥 분수꼴로 나타내도 되고 사실 한 번에 나눠도 되는데 분수꼴로 나타내면 편해요. 서준아 이거 나눌 수 있겠니? 약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2의 제곱은 2의 제곱이요? 요거 약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부터 계산해봐. 수. 아니 어렵지 않아. 약분하면 돼. 그냥 수 약분해봐. 수야 수.
문자 말고 수만 봐. 분모에 4 있고 분자에 2 있잖아. 2. 그치? 왜 이거 왜 오래 걸려? 그냥 2 하면 되고. x는? x 분모에 2개 있고 분자에 4개 있는 거잖아. 약분하면 어떻게 돼? X죠. 그치? 그리고 y 약분하면 y는 약분되고요. 그죠? 그래서 2x제곱이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할 때는 이제 분수꼴로 나타내는 게 계산하기 훨씬 더 편리하다고. 근데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곱셈으로 바꾼 다음에 역수로 바꾸는 거야. 안주도 정신 안 차려? 예.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역수로 바꿔서 곱하기로 바꿔주는 그런 문제예요. A 나누기 B가 있고 이거를 곱셈으로 바꿔요.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꾼 다음에 뒤에 있는 나누는 수를 분수꼴로 역수로 나타내주면 계산 방법 동일하지? 그래서 이제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꿔주고 뒤에 나누는 수를 역수로 바꾸는 거고 얘는 언제 사용하면 좋냐면 나누는 수 B의 개수가 분수거나 A 개수랑 B의 개수가 안 나눠 떨어질 때 이때는 이제 역수의 곱셈을 이용하는 게 편리해요. 이거 계산 한번 해봅니다. 234번. (234번이요)
얘도 아까 푼 230번이랑 비슷한데 곱셈이 아니라 나눗셈으로 되어 있는 것뿐. 근데 이거는 방법 1보다 방법 2로 사용하는 게 더 편리하거든요. 그 이유는 방법 1을 사용하면 분모에 또 분수가 내려가서 번분수라고 해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조금 쉽지 않아요. 저렇게 개수, 나누는 수의 개수가 분수일 때, 이렇게 다 분수일 때는 곱셈으로 싹 다 바꿔서 역수 처리해서 계산을 하라라는 거야. 근데 역수 처리할 때 그 문자의 위치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분모로 내려보내야 되는지 분자로 올려보내야 되는지 그것도 중요해. 그래서 얘는 뭐부터 할 거냐면요. 거듭 제곱을 먼저 싹 다 푸는 작업부터 좀 할게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개수가 없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인데 1이 생략된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의 5제곱을 먼저 해줄게요. 마이너스 1이 될 테고 선생님도 1 생략했다. 그 다음에 x제곱의 5제곱이니까 x의 10제곱, y는 15제곱 이런 건 될 거예요. 어렵지 않게 될 거예요. 그 다음 여기도 중요한데 이 지수를 적용하는데 역수까지 바꿔야 돼. 그래서 졸라 헷갈릴까봐 일단 먼저 지수 적용부터 시킨 다음에 그 밑에다가 역수 처리로 바꿀게요. 그러면 일단 지수부터 분배해서 다 적용을 시킵시다. 몇 분의 몇이 돼요? 마이너스 3분의 2의 제곱은 플러스 9분의 4 되나? 그 다음에 x 몇 제곱 될까요? 그치, y는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또 나누기 뒤에는 뭐 계산할 게 없네요. 이미 이렇게 다 나와 있네요. 거듭 제곱 할 게 없지.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됐고 이제 저걸 활용하겠다고. 역수의 곱셈으로 바꿔서 해주겠다고요. 그러면 첫 번째 마이너스 x 10제곱 y 15제곱이 있고 곱하기로 바꾸면서 여기 조심하세요. 누가 분모고 누가 분자일까? 준우야. 네. 분모로 내려갈 아이들 누구야 여기서? 역수로 바꾸는 거야. 4x 6제곱 y 8제곱 y 8제곱이 아니라 제곱입니다. 요만큼이지. 이게 원래는 분자였는데 역수로 바꿀 거니까 분모로 가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모로 내려보내고 그럼 분모에 있던 아이가 9인데 걔는 반대로 분자로 올라와야 역수가 되는 거지. 그 다음 곱하기 유나 요 다음에 이 다음 수는 분모에 누가 내려가야 돼? 3y 4제곱 그치. 분자는요? 8이 그치. 이렇게 돼야 되지. 그래서 이제 역수의 곱셈으로 바꿨고 이제 계산을 해주면 수는 뭐고 문자는 지수가 뭔지 이런 거를 찾을 수 있을 거잖아. 그래서 계산해 볼게요. 자 일단 수를 갖고 와서 계산할 거예요. 마이너스 1 곱하기 9 곱하기 8이야. 마이너스 72. 이제 문자 계산할 때는 지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할 텐데 일단 사실 여기는 역수로 되어 있으니까 나눗셈이었으니까 빼면 돼요. 지수를 계속해서 빼주면 돼요. x의 10제곱 10개 있었는데 분모에 x 6개 있으니까 6개가 빠졌고 6개가 작아졌고 그 다음에 여기 다음 나오는 분모에는 x가 없습니다. 그래서 x의 10제곱 나누기 x의 6제곱을 하면 x의 4제곱 x 4개 남겠지. 분자에 남겠죠. 분자가 훨씬 많았으니까. 자, y도 분자에 y 15제곱이 있었는데 y의 제곱으로 나눌 거야. 지수가 줄어들어. 이만큼 줄어들어요. y의 13제곱이 됐고요. 또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y의 4라는 게 있으니까 여기 또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y를 계산할게요. 잠깐만. 왜 개수가 마이너스 70이지? 분모에도 있는데 이거 못 봤다. 분모에 있는 걸 못 봤어요. y 15제곱에서 제곱하고 4제곱으로 나눠주면 y부터 계산해볼게요. y는 몇 제곱 될까요? 9제곱 그치? 이 밑에 개수 이거 지금 봤어. 마이너스 1, 4분의 9, 3분의 8이에요. 약분할 거 쭉 약분합시다. 4랑 8 약분, 3이랑 9랑 약분, 마이너스 6이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6, x 4제곱, y의 9제곱 이렇게 돼요. 그러면 a가 무엇이고 b가 무엇이고 c가 무엇인지 보이죠?
이 보이는 걸로 이제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A는 개수 마이너스 6, B는 X의 지수 4, C는 Y의 지수 9.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계산을 실수할 수 있는 단원이에요. 당연히 실수할 수 있는 단원이라서 이 계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좀 이제 꼼꼼하게 좀 풀어보시는 그런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귀찮더라도. 단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의 혼합계산 요거 보고 선생님이 쉬는 시간 한 문제 풀고 쉬는 시간 좀 줄게요. 일단은 곱셈 나눗셈이 혼합되어 있으면 곱셈 먼저 하고 나눗셈이니까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계산을 해도 되는데 한 번에 계산하는 게 진짜 훨씬 빠르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계산하는 거 좀 연습을 하기 위해서 같은 연산자로 변형을 시켜줘야 돼.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잖아. 근데 곱셈은 나눗셈으로 나타낼 때 약간 불편한 느낌인데 나눗셈은 곱셈으로 나타낼 때 역수로 처리해서 곱셈으로 바꾸면 되니까 곱셈이 훨씬 더 편리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다 곱셈으로 바꿔서 계산하면 편리해요. 그런데 가장 우선으로 해야 될 거 여기서도 봤듯이 괄호를 푸는 작업이 가장 우선이어야 돼. 그래서 먼저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괄호를 풀어주는 게 가장 첫 단계예요. 괄호가 있으면 계산할 때 불편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괄호를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나눗셈이 있다면 여기서 나눗셈 싹 다 곱셈 했던 것처럼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꿔요. 나눗셈을 역수의 곱셈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곱셈 계산 방법이랑 동일하게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계산을 해줘요. 곱셈 나눗셈 혼합 계산 한번 연습해 보세요. 갑니다. 37쪽에 238번으로 해보세요.
9.9 먹어본 사람 있어요? 저요. 실제 찐으로 사 파는 거? 막 카다이프로 만든 거? 네. 어때요? 맛있어요. 어서 먹었어요? 한 번은 제 이모가 사주셔서 와. 먹었고, 두 번째는 또 저희 언니가 사주셔서. 언니가 사다 주셔서. 네. 네. 그냥 언니가 그렇게 약간 막 난리 친다 해도 언니가 그래도 막 사다 주고 그러는 거. 왜냐면은 언니가 수영을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에요. 수영? 수영이요. 아. 그래가지고 수영한테 주려고 어. 사온 김에 사왔대요. 그래도 먹어봤잖아. 어느 게 더 맛있었어? 이모 거랑 언니 거 중에. 이모께서 맛있었어요. 어디서 사신 거지? 궁금하다. 저도 그거 먹느라고 못 받긴 했는데 응. 어디서 먹는지는. 근데 엄청 약간 고소하고 응. 또 겉이 약간 초콜릿 가루 같은 게 묻어있잖아요. 응. 그것 때문에 약간 달달한 것도 맛있었어요. 두바이 초콜릿보다 훨씬 맛있어? 네. 아니 저 두바이 초콜릿 안 먹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일단 저쪽 맛있긴 맛있어요. 구하기 어렵던데? 네. 편의점, CU 편의점에 두바이 쫀득 찹쌀떡은 봤어. 근데 그 맛없대요. 그래요? 그래서 안 사 먹었어. 불안해가지고. 3,900원이더라고요. 저도 그거 안 먹었어요. 근데 여기 CU 편의점 그 막 닭강정 같은 거 팔잖아. 이렇게 컵에다가. 네. 그거 개 비싼 거 알아? 2,300원. 2,400원이라고? 3,600원, 3,900원이요. 4,000 얼마던데? 네? 그래서 몰랐나 봐요. 몰랐나봐. 4,000 얼마였어요. 구경하다 봤는데 좀 비싸더라고. 닭강정. 물가 계속 올라. 네, 238번이야. 하고 있어? 네. 뭐부터 해야 돼요? 지수 법칙 이용해서 먼저 A를 분배하면 좋겠는데 A제곱을 분배하지 않고 나는 A를 먼저 구했다 하는 학생들도 너무 잘 했습니다. 이게 어떤 문자를 보면 A를 구할 수가 있냐면 Y를 보면 Y의 지수를 보면 A를 먼저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A를 구하면 조금 더 편하긴 해요. 이게 A제곱인데 문자 A를 막 분배하면 약간 별로잖아. 그래서 이제 Y를 먼저 보고 A를 찾는 거야. 사실 얘는요, 계산하는 이 순서대로 안 풀고 이제 개수랑 지수만 비교해서 충분히 풀이가 가능해요. 이거대로 안 풀어도 된다는 거예요. 굳이 저렇게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잘 찾기만 하면 돼. 일단 Y를 뽑아다 봐봐. Y에 A제곱이 있고 나누기 Y에 1제곱을 할 거니까 지수끼리 빼야 되잖아. 그래서 지수를 선생님이 이렇게 빼는 걸로 할게요. 보여요? Y에 A제곱 나누기 Y가 있으니까 지수 A와 1을 빼는 상황이고 뒤에서 곱하기 Y의 제곱이 있어요. 그럼 곱하기니까 지수를 또 더해야 돼. Y의 제곱이니까 1을 더해요. 이렇게 해서 Y의 몇 제곱이 돼야 되냐면 Y의 세제곱이 돼야 돼요. 3이 돼야 된다는 뜻이야, 지수가. 이렇게 해서 A를 바로 찾으면 훨씬 빨리 찾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A를 한번 찾아볼게요. 승원아, A 얼마 나와? A 얼마야? 2 나와요. A는 2입니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거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계산하시오라는 문제가 아닌 이상 이렇게 지수나 개수를 찾는 문제는 그냥 바로 이렇게 찾아버립시다. 그럼 이제 X도 한번 그렇게 찾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상수항도 그렇게 해서 찾아볼게요. X 너희 찾아볼래 얘들아? X? A가 2라는 거 찾았으니까 첫 번째가 X 몇 제곱인지 나오게 될 거야. 첫 번째가 x 몇 제곱이냐면 괄호 안에 x 세제곱인데 a가 2였어요. 그래서 지수 곱해주면 a의 6제곱이 되고 나누기니까 지수 뺄 거예요. a의 b제곱이래. b를 뺄 거고 그 다음에 곱하기니까 지수를 더할 거예요. x의 5제곱이래요. 그래서 5를 더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x의 제곱이 나오면 돼요. x의 제곱이 나오면 돼요.
그럼 이제 이걸로 B를 찾는 거야. 서준아 B 구했니? 9.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수를 계산해야 돼요. 수만 한번 잘 체크해서 계산할게요. 마이너스 2가 있는데 제곱 적용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4가 되고 나누기 4가 있고요. 곱하기 2가 있어요. 이걸 계산하면 C 이렇게 된대요. 준혜 얼마야? 2. 4 나누기 4가 1이니까 2 곱하면 2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ABC를 이렇게 찾아주면 곱해주면 결과 나오죠. 훨씬 편리하게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개수나 지수를 물어보는 문제는 졸라 간단해. 근데 계산을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좀 깐깐해져요. 그래서 이제 이 계산하는 문제는 유형 2개만 더 할 건데 이거는 쉬는 시간이 넘어가서 다음 시간에 할게요. 이 유형 2개만 하고 오늘 다항식 진도 안 넘어가요. 단항식까지만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에 테스트 볼게요.